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기로에 대한 거예요. 이 전기 방식이라 했는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그 전기로에 대한 건데, 전기로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그 철강 쪽에서 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철 같은 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쇳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뭐 철을 갖다가 따로 다른 철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쓰이게 되는 재료가 우리가 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라고 하는데, 이 전기를 이용해서 철강을 갖다 녹여주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전기로라고 하는데, 이 전기로라고 하는 게 종류가 크게 뭐 직접 저항로와 뭐 간접 저항로 뒤에 또 나와요. 뭐 아크로 뭐 이제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저항로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흑연화로가 있고요, 카바이드로가 있고요, 카보런덤로가 있고요, 알루미늄 전해로가 있고 제철로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를 갖다가 사실 이거를 딥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고 그냥 여기서 이제 특징들, 뭐 흑연화로, 카바이드로, 카보런덤로까지는 이제 또 특징에 대한 게 좀 나오긴 하는데, 흑연화로하고 카바이드로에 대한 내용만 좀 같이 보게 되면, 흑연화로는 전원 자체를 뭐로 쓰냐? 상용주파,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주파가 뭐예요? 60Hz잖아요, 그죠? 60Hz의 단상교류를 사용을 하는 이 화로를 우리가 흑연화로라고 한다. 열 효율 자체는 여기 있는 직접 저항로 중에 제일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카바이드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용주파인데 얘는 몇 상이다 대신에 3상이다. 흑연은 단상, 카바이드는 3상 이렇게 되는 거고, 반응식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카보런덤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보런덤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사실 카보런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탄화교수예요. 탄화교수.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제 가열을 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키워드 중에서 탄화교소라고 하는 요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카보런덤로를 우리가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좀 알아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화교소를 갖다 영어로 말하면 카보런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고, 흑연하면 뭐겠어요? 화로 안에다가 흑연 넣어서 가열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전해로 제철로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사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 저항로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직접 저항로는 말 그대로 직접 직접 전기를 가해가지고 이제 그 열을 갖다 올려서 뭐 쇳물을 갖다 녹이거나 그런 이제 로라고 한다면, 간접 저항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열을 갖다 가해주는 그런 이제 전기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염용로가 있고요, 크립톨로가 있고 발열체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도 염용로하고 크립톨로에 대한 게 좀 내용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거 좀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 요거 그림도 뒤에 교재에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염용로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을 좀 같이 볼게요. 염용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화물,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좀 이제 내구성이 있는 애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안에다가 용융염, 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전기가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 우리가 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녹여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극,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용융염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 열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피가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액체에 의해서 고루고루 이제 열을 갖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염용로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양 자체가 좀 약간 좀 이제 전체적으로 가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의 가열물을 갖다가 피가염물을 갖다가 가열시킬 때 쓰는 방식을 우리가 요 염용로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죠?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 제품을 갖다가 균일하게 가열할 때 염용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크립톨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가염물을 넣을 도가니가 있어요. 도가니 안에다가 이제 피가염물을 이렇게 넣고 노벽이 있죠, 그죠? 노벽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탄소하고 점토를 갖다 섞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크립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톨을 집어넣은 로다라고 해서 크립톨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로 저희가 좀 약간 겁을 먹지 마시고 크립톨로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안에 크립톨이 들어있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묶어가지고 기억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하는 것과 암기하는 거는 별개의 사항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얘를 갖다 외울 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뭐냐면은
두 개에 대한 걸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게 좀 이제 제일 효율적이냐면 제 생각에는 가지수가 적은 거를 외운 다음에 이 가지수가 적은 거에 반영이 안 됐어. 그러면은 반대쪽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통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저항로에 대한 이 사항들만 좀 암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직접저항로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반영해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저항로가 있고요. 그죠? 간접저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발열체로라는 게 있었고 크립톨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염용로가 있었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사실 뭐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걸 좀 저도 많이 하는데 저는 요거 이렇게 외웠어요. 간접 그 다음에 아니 간접이 아니고 간, 발 그리고 그 게임 많이 하시는 분 제가 그 게임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서 좀 게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그 치명타 터지는 거 저희가 이제 그 크리티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간발 크리 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외웠어요. 간발 크리 염 그래서 간접 저항로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발열체로 크립톨로 염용로 해서 뭐 묶어가지고 간발 크리 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암기를 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암기 스타일이 있으면 그거대로 좀 외우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암기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문제가 좀 나올 때 충분히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이 전열 파트 같은 경우는 조명보다 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조명 다음으로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기 사항들 같은 경우도 묶어서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감접저항로에서 요거에 대한 사항이 아닌 건 다 뭐다? 나머지는 흑연화로, 카바이드로, 카보론돔로, 알루미늄, 제철로 이런 건 다 직접저항로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직접저항로도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는데 흑연화로, 카바이드로, 카보론돔로 요 정도는 그래도 같이 좀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